과연 강아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12.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평균 수명에 불과하죠. 그럼 어떤 강아지가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루크아빠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나랑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강아지의 수명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래 살면서도 건강한 반려견으로 키우려면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강아지의 평균 수명과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숫자는 말 그대로 평균일 뿐 강아지의 품종, 성격, 건강관리, 그리고 사육 환경에 따라 훨씬 더 오래 살 수도 반대로 짧은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견들은 대체로 장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티즈는 평균적으로 15년에서 18년, 푸들은 14년에서 18년, 시와와는 12년에서 20년. 소형견들은 체구가 작고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노화가 비교적 늦게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형견은 소형견보다 평균 수명이 조금 짧습니다. 셔틀랜드 십독은 12년에서 14년, 웰시코기는 11년에서 14년, 그리고 대형견은 평균 수명이 가장 짧아요. 리트리버는 10년에서 12년, 저희 루크, 벨지안 마리노이즈는 12년에서 14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량이 많고 지능이 뛰어난 견종인 만큼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가 수면 연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대형견이 소형견보다 평균 수명이 짧을까요? 대형견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몸집이 커서 심장과 관절 등에 가해지는 부담이 큽니다. 이런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노화 속도를 앞당기고 장기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대형견은 작은 개체에 비해 대사량이 높아 산화 스트레스에 더 쉽게 노출되며 이 역시 세포 노화와 연관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성격과 수명은 상관관계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온순하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진 강아지들이 상대적으로 오래 사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스트레스 반응이 잦고 흥분 시 교감신경이 활발해져 심장에 부담을 주는 일이 많아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자주 흥분하고 짖거나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우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심박수가 높아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 커질 수 있죠. 특히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근육에 무리가 오고 심부전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강아지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생활 습관과 환경, 보호자의 관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아지 수명은 이 6가지 방법으로 관리해주세요.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 관리. 건강의 기초는 음식입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식단은 면역력 강화, 장 건강, 심지어 행동 안정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고품질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조직 회복에 필수, 노령견은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지방과 오메가3는 피부 건강과 분해 기능, 항염 효과까지 줍니다. 또 황산화 성분, 블루베리, 시금치 등 비타민 E가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줘요. 그리고 비만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관절, 심장, 간 기능에 심각한 부담을 주게 되죠.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정신 자극.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심장 기능 강화, 근육 유지, 스트레스 해소에 필수입니다. 산책은 매일 해주세요. 특히 중형견과 대형견은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공격성이나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즈워크나 지능 장난감도 활용하세요.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는 활동은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인지 능력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절한 흥분 유도 후 안정화 루틴도 중요한데요. 흥분 상태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면 심장 부담을 줄이고 감정 조절력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관리. 많은 질병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정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 1회에서 2회에 종합검진을 통해 혈액검사, 신장, 갑상선 등 주요 장기 기능을 점검하세요. 치주질환은 심장과 신장질환으로 번지기도 하므로 매일 양치 또는 정기 스케일링도 필수입니다. 기초적인 예방만 철저히 해도 많은 질병에서 안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스트레스 최소화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조용한 파괴자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흥분, 겁, 불안은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려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예측 가능한 일상 루틴이 중요한데요. 식사, 산책, 놀이시간 등이 일정할수록 강아지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충분한 휴식 공간도 마련해주세요. 혼자만의 조용한 공간은 정서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격과 성향에 맞는 훈련과 사회화. 강아지의 성격은 수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순하고 수능적인 성격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더 오래 사는 이유죠. 흥분이 적고 스트레스 반응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일관된 교육으로 안정된 성격을 만들어주세요. 사회화 교육을 해주면 해줄수록 낯선 사람과 강아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두려움과 공격성을 줄입니다. 그리고 성격에 맞는 활동을 제공해주세요. 사교적인 강아지는 사람 또는 다른 강아지와의 놀이, 조용한 강아지는 장난감 같은 개인 놀이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중성화 수술의 적절한 결정. 중성화 수술은 단순히 번식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건강과 수면 연장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암컷은 중성화를 하면 유선 종양, 자궁 축농증 같은 생식기 질환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컷은 전립선 비대, 고환 종양, 항문주의 종양 등 생식기 관련 질병의 예방 효과가 있어요. 또 중성화된 반려견은 호르몬으로 인한 과도한 공격성이나 마킹, 발정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곧 스트레스 감소와 심장 부담 완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중요한 건 타이밍과 건강 상태에 따른 결정입니다. 너무 어린 시기의 중성화는 성장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품종과 개체의 특성을 고려해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약 내용까지 보시면 더 건강한 반려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품종, 건강관리, 생활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형견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몸집이 커서 신체에 부담이 커 소형견에 비해 수명이 짧습니다. 6가지 관리법. 첫 번째,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 관리, 고품질 단백질, 오메가3, 항산화제 섭취, 비만 방지로 심장, 관절 질환 예방.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과 정신 자극, 매일 산책, 노즈워크, 지능 장난감 활용, 흥분 후 안정화 루틴도 중요. 세 번째, 정기 건강검진과 예방관리, 연 1회에서 2회 종합검진, 치주질환 예방과 기본 백신 필수. 네 번째, 스트레스 최소화와 안정된 환경, 일관된 일상 루틴, 조용한 휴식 공간 제공. 다섯 번째, 성격에 맞는 훈련과 사회화, 온순한 성격 형성, 적절한 활동 제공. 여섯 번째, 중성화 수술의 적절한 결정, 생식기 질환 예방, 공격성 감소 효과,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 정말 짧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반려견의 삶의 질과 수명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잘 실천하면 우리 강아지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강아지를 위한 특별한 루틴이나 꿀팁이 있다면 가볍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또 다른 보호자에겐 소중한 도움이 될 거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락사 위기인 유기견 모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느 시골 마을 작은 몸으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간절한 눈빛을 보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어요. 모아에게 주어진 건 차가운 외면과 거친 말뿐이었고 하루하루를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버틸 뿐이었죠. 때론 발길질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모아는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제 사람에게 다가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잠겨버렸어요. 모아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모아를 본 사람들은 저 개가 물려고 한다며 빨리 데려가라고 신고를 했대요. 그렇게 결국 보호소로 끌려가게 되었고 안락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 소식을 접한 저희 유치원은 고민 끝에 모아를 구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사자분과 상의 끝에 구조가 결정되었고 현재 모아는 단기인보처에서 건강검진과 전염병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모아는 저희 유치원으로 오게 됩니다. 처음으로 위협이 아닌 보호를 받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사람에게 외면받고 상처받았던 아이가 이제는 사랑을 배우고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려 합니다. 모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모아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